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주식시장을 좀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이후로 시장의 변화는 상당히 크게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상 투자자의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미국의 주식시장은 명확하게 그 방향성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테슬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테슬라를 좀 보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서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시는 차트가 테슬라의 차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테슬라라는 회사는 일론 머스크가 대주주인 회사이죠. 일론 머스크가 대주주였고 이 시점이 바로 트럼프가 당선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0불 언저리에서 280불까지 단번에 상승을 했던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미국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였다라고 반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오늘도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6%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지금 테슬라의 모습은 비정상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부분입니다. 이전의 영상에서 봤듯이 테슬라는 바닥을 충분히 다지었고, 그 다진 상황에서 요 선이죠. 제가 그렸던 선인데 이 선에서 바닥을 한번 다졌고 한번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내려와서 바닥을 다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쯤 매수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정 부분 매수를 했으나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한 매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튀어 올라갔었고, 이 튀어 올라갔었던 선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 추가적인 매수를 했어야 됐는데 하지 못한 아쉬움이 좀 남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 개인적인 예상에서는 이쪽에서 조금 더 밀려서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미국 주식을 볼 때 200일선을 상당히 중요하게 본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200일선을 터치하고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에서 요 정도의 간극, 이 정도의 간극은 아마도 테슬라에 대한 기대가 반영돼서 이 간극이 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테슬라는 현재 상태에서요, 최고점이죠. 최고점인 414불, 414불을 100불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 전 고점이었던 300불을 뚫고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올라가는 것만 봐도 어제 이미 300불을 뚫은 상황이고, 그 뚫은 300불에서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월봉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었다라고 하면은 200불에서 240불 사이, 요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었던 시기였을 것 같고, 이 240불을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테슬라를 보셨다면 상당히 테크니컬하게 분석을 잘 하시고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언저리죠, 요 언저리. 근데 이 언저리에서 사실 사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월봉을 보면 240불 선이 이렇게 지지하고 올라가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봉선상에서는 사실상 200불선 그리고 107, 80불선, 이쪽에서 내가 테슬라라는 기업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투자할 수 있는, 만약에 내가 여기서부터 매집을 좀 시작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도 이 170, 180불 선에서 200불, 230불 정도 선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찌됐건 오늘 강하게 6.3738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도 테슬라라는 기업은 그 트럼프 당선의 기여도가 큰 만큼 향후 여러 가지의 특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걸 특혜라는 말보다는 그만큼 나의 지지자에 대한 어떤 보상이겠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강한 상승을 하고 있는 걸 보이고, 아까 한 8%장 전에 한 8%까지 상승했다가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건 뭐 밀린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튀어가는 주식을 잘 잡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식물학 박사님, 저보다 주식을 훨씬 더 잘하시는 식물학 박사님은 아마 요 언저리에서 들어가신 걸로 보이고요. 한 200불 후반에서 들어가신 걸로 보입니다. 왜 투자했냐라고 봤을 땐 명확하게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투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되건 그렇습니다. 일단 테슬라에 대한 분석은 뭐 명확하게 이 제가 예전부터 그어놨었던 이 주황색 선 안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다가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도 아직 정상적으로 제가 원하는 목표치를 투자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제 입장에서는 한 번 더 내려와 달라라는 요청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건 뭐 기다려야 되겠죠. 그렇다면 실제 지금 현재 TQQQ,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나스닥 100 지수의 3배를 추종하는 주식은 전고점이었던 85불에 상당히 근접한 모습입니다. 사실상은 정상적인 주식시장의 흐름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200일선을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부분일 텐데요. 상당히 많은 상승을 하고 있고, 이 상승에 대해서 제가 아까 예전에 그려놨던 이 주황색 선이죠. 이 주황색 선이 어찌 보면 지지선, 중간선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잘 가고 있습니다. 실제 저도 좀 많이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저도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 못한 점이 좀 아쉽습니다. 어찌됐건 튀어가고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오늘 또한 1%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만약에 85불까지 들어간다면 상당한 수익을 얻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TQQQ, 보통 QQQ라는 주식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은 사실상은 어떤 매매 타이밍을 잡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거의 적립식처럼 적금이나 예금처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상당한 수익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차트는 S&P 500에 대한 3배 지수의 차트인데요. S&P 500은 이미 전고점을 상회한 지 오래되었고, 이 3배짜리 주식은 더 많은 상승을 해서 이렇게 튀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TQQQ보다는 UPRO가 더 많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도 보실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꺾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전고점을 가볍게 뚫는 모습, 무겁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결국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수에 투자하신 분들은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뚫고 최고점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고요. 뭐 엔비디아의 걱정은 정말 하는 것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끝까지 올라갈 것이냐 마냐,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어찌됐건 현재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은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화제의 TSMC죠. 요즘에 갑자기 TSMC가 좀 이슈가 되는 이유는 TSMC는 대만 기업입니다. 대만 바로 옆에 중국이 있고요. 그 중국의 어떤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힘, 그 힘은 갖고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중국의 요청, 중국의 압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거절을 쉽게 할 수 없겠죠, 당연히. 공산주의 국가이기도 하고 바로 옆에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TSMC가 큰 결정을 내린 것은, 나는 더 이상 중국에 칩을 납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이고요. TSMC가 그렇다고 뭐 어디 중소기업이냐, 전 세계 파운드리 1등 기업입니다. 어느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의 발표, 실적 발표나 뭐 가이던스 발표에서 조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 뭐 이 정도의 조정이 뭐 TSMC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이라면 크게 뭐 이 정도 조정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유독 좀 올라가는 게 이제 팔란티어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팔란티어라는 주식이 좀 특이한 주식이긴 한데,
뭐 제가 뭐 이 기업의 가치를 분석할 수는 없겠지만 이 기업을 밸류를 분석해서 이 시장에서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느냐에 대한 논쟁을 했을 때 이 주식은 정말 정말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다라는 분석치가 나왔습니다. 즉 지금도 충분히 비싸기 때문에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분석이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거는 수치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저는 운 좋게 이 바닥권에서 많이 샀습니다. 많이라기보단 그냥 적당히 샀죠. 근데 이렇게 튀어 올라가서 팔 수도 없고 뭐 더 살 수도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라고 봤을 때 우리 이제 유기농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정보를 정제하고 정보를 만드는 어떤 그런 어떤 체계를 만드는 DNA를 만드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 기업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성장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어찌됐건 현재 AI의 바람에 힘입어서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 가파른 상승세가 어디까지 유지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이 팔란티어 테크, 팔란티어라는 회사도 이 일론 머스크랑 연관이 있는 회사다 보니 동반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리커전 파머슈티컬스라는 회사입니다. 저는 아주 조금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AI 기술을 가지고 어떤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뭐가 유명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회사가 유명한 게 아니라 이 회사를 엔비디아가 투자했다라는 것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거의 바닥권에서 계속 한 주 이렇게 사다 뭐 5불, 6불, 7불밖에 안 해요. 그래서 한 주 사다 보니까 요 정도 수준까지 왔는데 어찌됐건 오늘의 차트는 상당히 긍정적인 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저점이죠. 전 고점도 깼고 이것도 깼고 얘도 이제 곧 깰 것 같고요. 얘까지만 올라가면 아마 매물대가 상당히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요거까지 깨고 올라가고 요거까지 깨고 올라가고 요거까지 깨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거의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려면 결국 실적이 동반되거나 밈이 동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가볍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도 큽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장된 그 나스닥 탑 30 스톡입니다. 나스닥 탑 30. 그러니까 나스닥 100보다는 변동성이 크고 나스닥 3배 지수인 TQQQ보다는 변동성이 작은 쉽게 말해서 나는 용가리 통뼈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일반인은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투자하기에 딱 중간 지점에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한 ETF지 않을까. 종목코는 QTOP, QTOP입니다. 어찌됐건 상장되자마자 잘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이 싸기 때문에 투자합니다. 한 26불 정도 오늘 기준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랑 또 반대적인 측면에서 OPT라고 해서 탑 20 US 스톡입니다. 이 탑 20 US 스톡은 아마 S&P 500의 탑 20에 들어가 있는 주식을 투자하는 어떤 ETF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UPRO S&P 500의 3배 지수와 그냥 S&P 500 지수와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어떤 그런 지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언젠가 투자하게 될 것 같기는 한데 현재는 제가 S&P 500은 VOO라는 뱅거드 S&P 500 이 ETF로 매월 투자를 하고 있고요. QQQ는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TQQQ를 가지고 있으나 TQQQ는 이제 거래가 동반돼야 되는데 저는 거래를 하지 않는 그런 특이한 어떤 투자법을 갖고 있다 보니 사실상 되게 좀 애매합니다. 저도 막 액티브하게 투자를 잘 해보고 싶은데 저는 간이 작아가지고 그렇게 막 움직이질 못해요. 그게 제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개선되는 날이 오면 한번 거래를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지지하면서 올라갔고요. 지금 솔직히 한 요쯤 정도 됐겠죠. 요쯤 정도에서 이렇게 저점을 좀 이어보면 이렇게 모아지는 부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모아도 보입니다. 이렇게 모아도 보이고요. 보입니다. 지금 모아서 가고 있는 느낌이고, 전 고점인 85불까지는 어느 정도 갈 수 있을 영역이다라고 보이는데, 엄연히 이것은 3배 파생 지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처럼 막 움직이진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 옹께서 엄청 팔고 계시다는 애플이 엄청 잘 올라가서 할아버지가 잠을 못 주무시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단 애플은 팔기 너무 애매한 주식입니다. 왜? 팔기에는 너무 안정적인 바닥을 지지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200일선을 지지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줬고, 물론 올라갔다 떨어지고 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의 애플이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순이익이 그만큼 예전만큼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가에 반영되면 주가는 빠지겠죠. 하지만 이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뭐 발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재무팀에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는 어떤 무슨 해파리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 같지만 잘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락했을 때가 있었어요. 실제 이렇게 급락을 했고요. 이렇게 이 급락은 뭐 그릴 수도 없겠네요. 이런 정도의 급락을 했다가 갑작스럽게 급락의 방향성을 바꿔가서 이렇게 급등을 한번 했고 이렇게 급등을 한번 했습니다. 급등을 하는 각도가 예전보다 더 가팔라졌다라는 부분은 예전에 대한 급락에 대한 회복, 복귀가 좀 더 빠르다. 그 힘이 더 세다라고도 느껴질 수 있는데요. 뭐 애플은 이러저러한 분석을 다 해도 어떻게 해도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만 가지고 하는 분석은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이 주식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느냐 이 부분을 그림을 그리면서 보는 것도 나름대로 재미입니다. 가장 재밌는 주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는 회사입니다. 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이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단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 주식은 정말 교과서적으로 아주 깔끔한 주식의 선상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딱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딱 이렇게 꺾이지 마. 딱 요렇게 선상으로 해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 상단, 박스권 하단, 박스권 하단 얘 세 개만 제어하면 그냥 박스권 안에서 그냥 우물우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회사가 그런 회사냐? 아니에요. 이 회사의 매집 권역은 여기였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되게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이죠. 이게 바로 주식의 매수 기간입니다. 요 기간. 요 기간 동안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야. 요 기간이 상당히 중요한 매수 구간이었어요. 근데 못한 거죠. 이걸 못했기 때문에 주봉으로 보면 상당히 긴 기간이고 일봉으로 보면 뭐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입니다. 이때 못했기 때문에 이때 요 조그만 형성이 이루어진 겁니다. 즉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보통 한 140에서 150불 사이에 사서 170에서 170, 80 정도에서 매도를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갖고 있었다면 평단이 한 160 정도 됐을 겁니다. 그 평단 한 160 정도 이게 아마 어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얘 왜 이렇게 꺾였어? 왜 이럴까요? 이거는 대각선인가 봐요. 대각선은 삭제. 저는 대각선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선. 요선. 사실 한 요 시점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꺾여 내려오는 시점까지는 사실 할 말 없어요. 모릅니다. 이 선은 모르지만
요 시점부터 시작했을 때 이 선이 얼마나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보입니다. 보여요. 뭐야 이거? 왜 이래? 잠깐만요. 살려. 여긴 그림 그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불면증이 있어서 약을 먹어서 점점 몽롱해지는 상황이에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거 이을 때 하나 팁을 드리면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거 빼고 그리는 거예요.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거, 뭐 이렇게 패닉 셀링 같은 게 나오고 패닉 바이 같은 게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어떤 선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액티브하다. 이것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다.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뭉뚝하게 돼 있는 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 뭉뚝한 부분을 이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방금 이었던 거 있잖아요.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선이라는 거 혹시 아시겠나요? 네. 주식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선을 그어서 이 주식이 확대될 겁니까? 이건 아니에요. 아주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이 선도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 안 없어질까요? 됐습니다. 자, 이 밑에 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아요. 이 밑에 선 제가 그릴 때 이 꼭다리 잘 안 그렸죠? 왜 안 그리냐면 이 꼭다리는 중간 잠깐 치고 올라갔던 그 패닉셀의 자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국. 우리가 어디 갔다가 발로 칙 긁으면 자국 남죠? 그 자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이 봉 사이를 그리는, 봉 끝을 그리는 것이 맞고요. 실제 지금 현재 왜 계속 이렇게 여기서부터 파생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뭘 안 찍었나 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주는 하나의 축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박스가 확대되는 박스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여기서 한번 이게 찍었어야 이 박스는 온전했습니다. 근데 얘가 못 찍었기 때문에 이 박스는 온전하지 못하게 다시 생성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이 박스에서 이렇게 다시 그려주고 이 박스에서 다시 이렇게 똑같이 그려줍니다. 그러면 박스에 중첩이 있었죠. 겉에 있던 박스는 허황된 박스였던 거고 실제 어떤 일이 이 상황에 일어났을지 모르겠으나 다시금 만들어진 박스는 요거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박스를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이었는데 잘 뚫고 나갔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래량과 어마어마한 매집을 통해서 자잘자잘 하면서 올라갔고요. 아까 말했던 이 처음에 이거 가능하겠어? 라고 처음에 만들어졌었던 이 박스를 뚫고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 이 박스가 생긴 겁니다. 이걸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 컸었던 것 같고요. 이게 뚫고 올라온 거예요. 뚫고. 이 대단함. 이걸 뚫고 올라온 겁니다. 아까 뚫고 올라왔다는 시기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서 이 상당히 위에서 이 정도의 박스권을 다시 그리고 있죠. 일단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미국은 재활용을 잘 안 하는 나라죠. 재활용하는 나라입니다. 재활용하는 나라고요. 재활용의 기술도 많이 갖고 있고 재활용을 하는 그 업체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적으로 친환경이 이슈가 되면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회사이기도 하죠. 이런 회사들은 내려오면 꾸준히 조금씩 뭐 술 한잔 먹을 거 여기다가 넣고 뭐 과자 사 먹을 거 여기다 넣고 하다 보면 이 회사는 반드시 성장할 겁니다. 오늘은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뭐가 없나 봐요. 그리고 최근에 엑셀롤이라는 주식을 투자하고자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처음 주식 투자하실 때는 일봉 보시지 말고 월봉 보셔야 됩니다. 월봉. 얘가 어디쯤에 있는 걸까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이 회사는 어떤 일이 있었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는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현재는 내려가지도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냥 중간 단계 정도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걸 쭉쭉 내려보면 이 회사가 언제 상장했는지까지도 나와요. 한 17불 정도? 17불이었는데 38불이면 뭐
두 배네요. 두 배. 두 배 올랐다. 50불이면 3배 올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다시 일봉으로 해서 돌아와 보면 와우. 탁 이 느낌을 봤을 때 이 주식은 내려오고 있어 라는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주식은 내려오고 있는 주식이에요 라는 걸 보셔야 돼요. 이 노랑석 제가 그은 건데 이 노랑선을 뚫지 못하고 가고 있죠. 심지어 이때는 힘이 없어서 노란색에 닿지도 못했어요. 노란색을 계속 팅팅팅팅 팅팅팅팅 하니까 탕후루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팅팅 팅팅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긴 합니다만 강한 상승 이 강한 상승이 이유가 있을 강한 상승이어야 뭐 뚫고 올라가든지 말든지 하겠죠. 가장 좋은 건 이 보라색 선이 맨 밑에 있고 이 연두색 선이 그 다음에 있어야 해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만들었다 단기적으로 붙는 이런 건 아주 안 좋고요. 정배열, 우리가 말하는 정배열. 얘는 정배열이 나올라나? 안 나오네요. 정배열 보기 딱 좋죠. 요런 거 아주 좋죠. 아주 좋고 이 보라색 선은 여기 있는 거예요. 너무 길어서 안 나오는 건가? 이 신금투의 이거는 참 어려워요. 이거 말고 엔비디아를 봐볼까요? 주봉을 월봉이라서 안 나오나? 일봉? 일봉을 보면 명확하게 200일선이 깔아주고 그 위에를 이 야광 녹색이 깔아줍니다. 그러고 이제 그 사이를 이 핑크색, 아주 뭐 핑크색 같은 보라색 같은 게 살짝 깔아주죠. 얘는 상당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보긴 되게 애매해요. 내가 전체적인 걸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땐 이 200일선을 먼저 보고 이 200일선이 상승 궤도의 각을 틀었느냐. 얘 막 팍팍 꺾이는 애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50일선이 어느 정도 파도를 치면서 상승 궤도를 200일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좀 꼬락꼬락 이러는 거죠. 이런 거 있죠. 이 정도의 커브가 제일 좋아요. 이 정도의 커브. 근데 얘가 가다가 여기서 꼬부락 이러잖아요. 이런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주식이 많지는 않지만 제일 안정적으로 한 게 마이크로소프트 아니겠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자, 진짜 뭐 거의 희대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 아주 뭐 보라색 선은 구부러지지도 않죠. 주봉으로 보면 더 심할 텐데. 보라색 선이 나오지도 않았네. 이렇게 녹색 선이 그 위에서. 근데 이렇게 붙었네요. 최근에 이렇게 붙었어요. 그만큼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저가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이 기업의 실적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이 뭔가의 난제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뭐 본인들이 원하는 원자재 아니면 원하는 기술력들이 시시각각 들어오지 않는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부분이 맞물려서 이런 형상의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 200일선 기준으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용 이렇게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00일선이 닿는 적이 거의 없어요. 장난 아니죠? 이렇게 200일선에 닿아줬더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사야 됩니다. 이 회사는 그런 회사예요. 그리고 아마존이 뭐 이래저래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AI 공장을 짓겠다고 했다가 그 공장에서 야 니네만 전력 쓸 거야 우리 동네는 못 쓰잖아 라고 욕을 한번 바가지로 먹고 그 공장의 가동권을 얻질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하는 거 무섭죠. 어찌됐건 아마존은 AI에 관련된 걸 하겠다라고 명시한 거니까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집중해서 투자하고 있는 세미컨덕터 3배짜리입니다. 3배가 물색하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200일선 밑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도 매집만 하는 상황이에요. 막 큰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라색 선은 크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냥 쭉 이러고 있을 거고요. 녹색 선이 막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가 이 엄청난
이 엄청난 하락에 힘입어. 진짜 이 엄청난 하락이죠. 잘 좀 그려볼까요, 이거? 와, 이거는 진짜 이격도 엄청 크네요. 이렇게 내려오는 걸 타고 내려오는데 이런 이격들까지 생기는 거 보면 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가 맞네요. 이 엄청난 이격으로 인해서 이 51선이 꺾였죠. 급격하게 꺾였습니다. 이런 반등, 이런 반등, 여기에 머무르지만 이런 반등, 오히려 반대로 이 반등은 200일선을 뚫지 못했다라고 해서 찐 반등이 아니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고요. 다시 힘을 모아가지고 뚫어보려고 하는데 뭐가 잘 안 됐네요. 심지어 그 와중에 51선이 뚫고 들어왔어요. 막 이렇게 뚫고 들어와가지고 좀 여기 막 다 헤집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강심장이면 하시고요.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렇게 갈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10주씩 사실 분들 사시고요. 싸니까요. 34불이니까 하시고 현재 지금 전체 주식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6% 여전히 잘 가고 있고요. 엔비디아 쏘쏘, TSMC 좀 고민하고 있으나 쏘쏘, 마이크로소프트 그냥 쏘쏘, 구글 한번 튀어 올라갔어요. 와, 구글 주식 참 지저분하네요. 구글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글은 월봉으로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광고 매출이 주가 되는 회사. 사실상 저는 구글이 이 자율주행의 원탑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믿어왔었었는데 테슬라한테 이렇게 눌릴지 전혀 몰랐습니다. 어찌됐건 구글의 주식은 이렇게 작게 움직입니다. 크게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건 상당한 악재예요. 상당한 악재고 구글은 원래 크게 안 움직이는 회사죠. 즉 내가 구글 주식을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크게 움직인다. 이땐 투자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요. 애플 오케이. 애플은 명확하게 뾰족이 그 주식이에요. 어디 올라가면 명확하게 딱 떨어집니다. 또 어디가 올라가면 또 명확하게 빡 떨어지고 올라가면 명확하게 빡 떨어지고. 즉 아마존은 상당히 그 땅값을 갖고 있고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는 아주 호불호가 강한 주식이죠. 하지만 그렇지만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건 있습니다. 아마존의 박스권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에서 여기 그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이고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원래 아마존도 상당히 박스를 그리는 주식으로 유명했었습니다. 아이고. 요 박스선이죠. 요 박스선. 요 박스선 그리고 요 박스선. 요런 박스선. 이것을 피벗이라고도 보통 해가지고 그 상위에 있는 저항점과 상위에 있는 저항점과 하위에 있는 어떤 매수 스팟을 그려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럼 그걸 쓰셔도 좋고요. 저는 이렇게 그려요. 다 거의 맞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요런 박스권에서 매수를 하지 않았다면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다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박스권 때 매수 못했을 거고 당연히 이때 샀었어야 되는데 이때 못 샀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마존은 130불 때 제가 사기 시작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요 언저리였을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샀었고 쭉 내려와서 계속 샀으니까요. 예, 쭉 내려오니까 마이너스가 나더라고요. 마이너스 한 20%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다시 올라와서 한 80% 정도 나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좋냐 나쁘냐 안 팔 거니까 모릅니다. 근데 일단 그렇습니다. 희대의 디즈니 제가 제 딸 때문에 디즈니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와 디즈니 잘 가고 있어요. 이런 주식을 보면서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힘내라 제발. 힘내라는 거죠. 지금 디즈니는 주봉으로 보면 거의 바닥에서 한 번 반등하고 내려온 상황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달만 아니었으면 이때 팔았습니다. 이때 거의 제 매수가였거든요. 지금도 현재 여기가 매수가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마이너스 30%가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디즈니 죽을 것이냐? 제가 만약에 디즈니에 입사하게 된다면 전 디즈니 살릴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제발 좀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찾아라. 아이들은 그냥이 아니에요. 아이들 되게 무섭거든요. 요즘 아이들 특히 명확합니다. 원하는 게 뭔지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해야 될 것은 아이들을 읽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어떤 희망 이런 걸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이걸 못 읽으면 제가 봤을 때는 끝이다 라고 봅니다. 어찌됐건 지금의 움직임 한 달 정도의 움직임은 괜찮다. 나쁘지 않다. 오케이, 나쁘지 않다. 근데 아직 확신할 수 없는 게 이 200일선이 제일 밑에 있고 이 연두색 선이 그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 너무나 큰 급락에 의해서 연두색 선이 지금 200일선을 뚫고 바닥을 갔다가 이제 설설 드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설달 들 때 이게 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얘가 얘를 뚫려면 명확한 근거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그건 디즈니 위원단이 회장단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겠죠. 벅셔 해서웨이. 저는 내년에 벅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 가볼 예정입니다. 돈이 많이 든다고 하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버핏 할아버지를 꼭 한번은 보고 싶더라고요. 제 인생에, 제 주식 투자 인생에 한 획을 그어주신 분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분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커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언은 아니에요.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워렌 버핏의 벅셔 해서웨이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오늘도 오르고 있는데 얘는 참 끝도 없이 오릅니다. 네, 워렌 버핏의 벅셔 해서웨이는 사실상 개인 회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포트폴리오가 잘 갖춰져 있는 회사다 보니 그냥 말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이 버핏 할아버지가 어떤 회사에 어떤 주식을 사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사요. 그럼 본인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그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그 회사의 성장성을 여기서 살 때가 이때쯤이라고 하면 그 회사가 성장하면서 여기까지 올려줍니다. 올려주고 또 이렇게 침체가 될 때 또 뭔가를 사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지금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사실상 옥실 이런 거 샀잖아요. 네, 그런 원자재 관련된 화학 관련된 회사를 사서 여기까지 올렸다. 물론 법사에서 왜 언제 이렇게 올랐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냥 아마 되게 예전 일일 거예요. 되게 이 월봉에서 되게 예전 일. 한 언제일까요? 이 언저리 아닐까요? 이 언저리부터 투자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200불이 400불이 됐으니까 2배네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싸게 사셨을 수도 있습니다. 몰라요, 그거는. 어찌됐건 워렌 버핏은 한 번 투자를 하면 오래 가는 편이다. TSMC 때문에 그 원칙이 깨지긴 했지만 어찌됐건 벅셔 해서웨이는 잘 가고 있다. 잘 가고 있고, 요 박스권, 우리가 지금 보이는 요 박스권이죠. 요거 잘 맞춰야 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요 박스권에 내려와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 왜 이러는 걸까요? AI가 있었으면 좋겠다. 딱 적당한 선에다가 좀 그어줘 라고 하면 지가 딱 그어주는 그런 AI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제가 바라는 건 요 선까지 내려와 주는 겁니다. 이 박스권에서 사지 못했다라는 게 너무너무 아쉽고요. 이때는 제가 살 수 있는 박스권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때 살 수 있었으면 너무 좋은데 이때 샀어요. 실제 지금 이때 산 걸 가지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워렌 버핏의 이 벅셔 해서웨이는 100%가 조금 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뭐 이때 왕창 샀냐? 아니죠. 지금 466%인데 100%라고 하면은 실제 한 200불 언저리에서 샀겠죠. 이거보다 더 낮게 샀나 보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와, 테슬라는 7% 상승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하락 전환, 상승 전환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TLT인데요. 아, 이 녀석. 말썽꾸러기예요. 말썽꾸러기. 올라가는 듯하면서 안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듯하면서 올라가고, 도대체 이 선은 언제 정신 차리려나? 여기는 하도 변동성이 커서 보라색 선조차도 엄청 커브가 큽니다. 원래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와우, 얘에서 보이려나? 아, 안 보이네요. 이렇게 되면 그냥 이건 그냥 내려 꽂는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보라색 선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서 녹색 선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서 중간중간 치고 올라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뭐 이미 선 다 이탈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왜 환율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오릅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들어서면 가장 기본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트럼프는 나라를 부양시키고자 합니다. 나라를 부양시키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공식 찾아보셔도 되고요. 네, 근데 그 중에 가장 파워풀하다. 미국, 그레이트 아메리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조치 중에 하나가 관세를 인상하는 겁니다. 관세를 인상하는 정책은 우리 입장에선 되게 좋지 않은데요. 미국 입장에선 상당히 좋아질 수 있어요. 왜냐? 관세가 인상이 되면 해외에 있는 물품들이 잘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물건들은 외국에 잘 나갈 수가 있죠. 자, 반대로 물건을 생산해서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회사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다 팔면 안 됩니다. 즉, 회사를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미국에서 생산해서 외국으로 파는 게 훨씬 더 득이죠. 그렇다면 외국에 있는 대규모 회사의 공장들은 당연히 미국으로 들어오고 싶겠죠. 심지어 법인세가 싸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와서 고용을 창출하기 시작하죠. 고용을 창출하면서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엄청난 지식인들, 진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올 만한 지식인들도 같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도 남아프리카 쪽 사람인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유대인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에 눈 깜짝할 만한 혁신을 이뤄냅니다. 그 혁신이 이런 것들을 가속시키는 어떤 원동력이 되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미국의 채권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채권을 마구 찍어낼 테니까요. 돈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채권금리가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떨어지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거 말고도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다. 그렇다면 의외로 트럼프가 괜찮아. 나 뭐 관세 그렇게 세게 안 할 거야. 나 예전 같지 않아. 아메리카도 잘 살아야 되지만 니들도 잘 살아야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대신 미국에 와서 장사를 하면 내가 뭐 저번 IRA처럼 이런저런 혜택을 줄게. 그럼 기업들은 고민하게 될 겁니다. 들어가서 짓고 하는 게 맞을까? 근데 공장을 짓는다는 건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인허가도 있고 다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부동산 인허가처럼 힘들진 않겠지만 어찌됐건 그런 부분들을 다 넘어가야 된다라는 소리고, 그게 되면 해외 송금을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지으려고 여기서 송금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런저런 환차도 갖고 와야 되고 정부 당국에 신고도 해야 되고 등등등 많습니다. 기술 유출에 대한 검증도 받아야 되고 되게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자동차를 하나 만드는데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파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다 판다. 이렇게 되면 엄청난 메리트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미국은 돈이 있어야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엄청 찍어낼 것이다.
그리고 인플레가 가중되겠죠. 관세가 비싸면 당연히 들어오는 물건들의 가격은 올라갈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인플레가 더 생기겠죠. 인플레가 더 생기면 물건이 비싸지는 거니까 사람들이 더 소득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소득 수준을 뭘로 높게 해줘요? 돈을 찍어내야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찍어낼 것이 예상되다 보니 채권 금리가 올랐고 그 다음에 채권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이건 뭐 명확합니다. 그럼 계속 이럴 거냐?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 대통령 당선자 트럼프는 아직 정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죠.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속슬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여기서 올라가 줘야 됩니다. 올라가 줘야 되는데 올라게 줘야 되는데 안 되고 있고요. 중국의 이제 3배짜리 ETF입니다. 박살났죠. 이때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가 박살났습니다. 왜 박살났냐라고 물으면 명확히 중국과 미국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누가 1등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다들 테슬라라고 얘기하시지만 실제 그렇진 않습니다. 중국에서 정말 미친 듯이 전기차를 찍어내고 있고요. 그거를 이렇게 가용할 수 있을 만한 수치를 이미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잘 굴러다니고 있어요. 테슬라는 전기차 중에 좋은 차고 중국에서 만드는 전기차들은 진짜 우리 양산차 이런 걸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과연 테슬라가 중국에 들어갈 때 시진핑이랑 악수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했었잖아요. 왜 테슬라가 중국에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겠죠. 어찌 됐건 지금 테슬라가 트럼프의 힘에 이겨 중국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중국이 과연 이 시장을 버틸 수 있을까? 그 또한 의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요거 되게 투자하고 싶은 주식 중에 하나인데 놓치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못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잘 갈 줄 몰랐습니다. 참고로 전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 사람 바보. 왜 그랬을까요? CIBR이라는 건 뭐냐면 미국에서 IT에 대한 보안 업체들을 모아놓은 회사의 들의 지표입니다. 잘 가요. 왜? 점점 이게 고도화되면 될수록 개인정보는 허술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도 이 CIBR이라는 ETF의 능력입니다. 다만 제가 이걸 투자를 많이 했다가 오히려 이걸 투자하던 돈을 다 F로 돌렸습니다. 왜냐? 전 세계에서 가장 보안을 잘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CIBR 속에 있는 회사가 아니라 애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만약에 보안에 관련된 섹터에 투자하고 싶다면 애플을 투자하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해서 애플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새로 들어온 이거는 이제 XLU라고 유틸리티 섹터입니다. 유틸리티 섹터. 즉 여기는 일반적으로는 전기를 생산해내는 발전소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상장되어 있는 지수고요.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걸 뭐 떨어졌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요. 일단 어찌됐건 현재 상황에서는 그 전력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안정을 위해서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필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사고 싶은 회사입니다. 와, 언제까지 떨어질 거니? 이 회사는 네덜란드 회사예요. ASML이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가 멈추면 전 세계 모든 반도체가 멈춥니다. 이 회사는 독보적인 전 세계 1등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술을 탐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의 저점이 도대체 어디야?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그냥 지금이에요. 사실 사고 싶어요. 근데 한 주당 670불입니다. 세 주만 사면 2,000불이에요. 한 300만 원어치 세 주만 사도. 근데 일단 제가 지금 안 사고요. 이거 살 겁니다. 살 건데 안 사고 있는 이유는 지금 계속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미끄러져 내려오느냐라고 본다면 얘네가 반도체에 대해서 공급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뿐더러
이미 초과된 공급도 많다. 이런 어떤 뉴스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더 추가적인 발주가 들어와서 얘네가 순이익을 엄청 벌 수 있는 시기는 좀 지났다.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언젠간 투자할 겁니다. 한 요쯤 선만 와도 솔직히 뭐 올지 모르겠지만 요 선만 온다고 하더라도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다. 요 선이 와주면 좀 더 강하게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거 조금씩 투자해보자. 요게 뭐냐면 슈왑 US Dividend Equity ETF입니다. 즉 뭐 내용은 아마 뭐 여기 있는 게 뭐 미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 10년 이상 배당을 해왔고 10년 이상 배당률을 늘려왔고 저쩌고 뭐 이런 겁니다. 즉 배당주입니다. 배당 ETF. 근데 꽤 많은 배당을 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은퇴 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일단 이 주식은 놓쳤어요. 이미 이렇게 가고 있고요. 이미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미 뚫렸어요. 어디서 뚫렸냐? 요렇게 가던 중에 있었고 요렇게 가던 중에 있었죠. 그래서 쫙 올라와 여기까지는 보지 말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어떤 그런 진동에서 점점 모아지다가 여기서 빵 뚫고 올라갔습니다. 이게 정석이죠. 정석. 빵빵빵빵 모여돼. 이렇게 힘을 모으다가 빵 터트려서 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거 못 삽니다. 아니요.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매월 조금씩 사면 됩니다. 그럼 평균치로 가겠죠. 얘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평균치를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부분은 아니다. 이걸 투자를 안 하는 게 맞냐. 이 부분은 또 한참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배당이라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지금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배당을 잘 해야 돼. 배당을 잘 받아야 해 라는 말 이런 말도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배당 잘 받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찍히냐 이거. 뭔가 안 돼요. 어찌됐건 얘는 한 225불 정도 선까지 와야 이걸 뭘 사든 말든 할 것 같다. 주봉으로 보면 그렇죠. 한 요 정도. 여기도 선이 있네요. 여기도 이런 선이 있어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최저치. 요거랑 뭐 요 정도 선. 요 정도 선까지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 부분인데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불멸의 나이키 한번 볼까요? 와, 산이네, 산. 정석이죠. 그 파동의 정석. 쭉 올라갔다가 한번 냈다가 어깨까지 올랐다 딱 내려가는. 와, 바닥을 끝까지 보실 수 있다. 없어요, 지금. 매수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걸 산다라고 하면 강심장이세요. 아주 강심장이십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떨어지는 주식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좀 됐으면 좋겠어요. 나이스 좋은데. 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을 한번 보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셀고침.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느린가요? 번역. 이상하네요. 이게 왜 반영이 실시간이 안 되지? ETF도 반영이 실시간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보죠. 일단은 요거는 이제 아까 월 초였던 거, 아까 지금 장 시작하기 전이었던 것 같고요. 장 시작 전에는 이랬다. 근데 지금 다시 다 녹색불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지금 오늘 조금 셌다라고 판단할 만한 건 TSMC가 지금 1.4% 정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그렇고요. TSMC가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반도체 안 보이나? 얘인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고, 근데 잘 안 보이긴 한데 있어요 어딘가. 그리고 그다음에 세미컨덕터 3배짜리.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반도체 섹터가 상당히 세게 내려가고 있다. 여기 아마 세미컨덕터 관련된 섹터가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짜붕 시켜놔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하드웨어, 어플리케이션, 세미컨덕터 확대 한번 해볼까요? 세미 유틸리티 리얼 에스테이트. 와, 오늘 뭐 금리를 내리나 봅니다. 리얼 에스테이트. 그러니까 배당을 주는 어떤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쪽은 다 상당히 오르고 있고요. 제가 여기 어디에서 세미컨덕터를 봤었는데, 컨슈머 디펜시브. 이렇게 안 보일 때도, 여기 있었네요. 바보. 테크놀로지. 여기는 이렇게 안 나와요. TSMC가. 딴 데 상장돼 있나 봐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뭐 AMD라든가 뭐 이런 칩을 생산하는, CPU를 생산하는 회사들은 조금 그렇고요. 결국은 반도체 쪽에서는 브로드컴은 핸드폰에 들어가는 칩셋이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시총 1위 탈환했습니다. 테슬라가 옛날에 이만했었다가 테슬라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점점 커집니다. 이제 점점 커지고 있어서 그래, 잘 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봤을 때는 뭐 다 잘 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보면 이걸 움직일 수가 없나? 안 되나 봐요. 어찌 됐건 와, 테슬라는 다시 8%를 향해서 뛰어갑니다. 잘 되길 바랄 뿐입니다. 자, 이제 트럼프 당선에 따른 시장의 변화 읽고 가시죠. 또 여러 변동성이 찾아올 것으로 믿고, 제가 봤을 때는 업사이드보단 다운사이드가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